갑자기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특히 경상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계속 지금 사흘째 잡히지 않는 산불도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를 총동원해서 지금 산불을 잡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계속 타고 있대요. 이 강한 바람 때문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상태라서 이 불 끄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직접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준 기자, 지금 산청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남 산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중턱에는 원래 사찰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산불로 모두 전소돼 건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절 바로 옆 길가에는 차량도 불에 타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신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로 나흘째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오후에 발효된 산불 3단계 심각 단계는 아직까지 유지 중입니다. 이번 산불로 산청과 하동군 주민 1,143명이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오늘 아침 70%를 넘었던 진화율은 바람이 강해지면서 정오에는 68%로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잔여 화선은 산청과 하동 일부까지 16km로 추정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헬기 등 장비 291대, 인력 2,440명이 투입됐습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지만 바람에 날려 불길을 잡기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새벽 사이 산불 발생 인근에 비가 내리긴 했지만 강수 기록이 없을 정도로 적은 비라 진화에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산청군 일대에는 순간 풍속 10에서 16m/s 바람이 불고 건조특보가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내렸죠. 오늘 또 산불 추이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진화율이 지금 70%도 채 안 됩니다. 68%래요. 아직도 이 상황에서 계속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말 사이에 일어난 산불만 무려 50건 가까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48건의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에는요,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2일 오전 경북 의성에서도 불이 나면서 피해가 확산했는데 이뿐 아니라 울산, 울주 등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수천 명이 대피한 상황인데요. 이 산림 피해도 지금 상당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총 산림 피해는 8,700여 헥타르로 축구장 12,000여 개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새벽 일출 시간을 전후로 헬기 수십 대와 인력 수천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현재 진화율은 대부분 60에서 7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이 건조한 날씨, 특히 바람, 이게 진화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면 1시간에 한 3km까지 불길이 번진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주로 산불은 낙엽 같은 가연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다시 바람이 불면 속불이 다시 되살아나서 또 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속 10에서 15m의 강풍이 분다고 하면 산불 확산 속도는 시간당 한 1에서 한 3km 정도까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산불 자체가 사실 한번 불이 나면 며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아까 저희 김태준 기자 설명에 의하면 지금도 바람이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봄철에 이렇게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남쪽에는 이제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저기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편서풍 역전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바람이 백두대간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고온의 바람이 이렇게 강풍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불 불기둥이 이 바람을 타고 이제 옮겨 붙게 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도깨비불처럼 불씨가 이렇게 산불 곳곳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섭냐면 당시에 이제 의성읍에 사는 요양보호사가 당시 할머니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불씨가 이 4차선 도로를 넘어갈 정도로 그게 보일 정도로. 잠깐만요. 4차선 도로인데 이쪽 끝에서 4차선 도로를 넘어서 저쪽으로 불길이
불똥이 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빠르게 지금 불이 확산될 정도로 불똥이 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얼마나 강풍이 지금 이 산불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이 불길이 이 낙엽 타던 거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데요. 왕복 4차선 도로를 순식간에 넘어간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 많은 소나무, 이 소나무도 불길 확산의 원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산불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소나무 습댐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36.9%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숲 같은 그런 침엽수림이라고 합니다. 예. 침엽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목해야 되고요. 문제는 침엽수는 화력수에 비해서 아마 1.4배나 많은 열 에너지를 갖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었을 때 지속 시간이 2.4배나 길다는 거예요. 나무가 더 오래 그렇죠. 탄다는 거잖아요. 그 불똥이 튀기 때문에 사실상 기폭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무 숲에 불똥이 튀게 되면 요게 아마 열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거죠. 확산시키기 때문에 그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끄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압을 하는데 화재를 진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불길 때문에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이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날린 주민들 지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지. 불이 뭐 밤에는 벌그레 보여갖고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나왔다 집에 들어갔다 이랬는데. 바람이 그 당시에 이제 한 태풍 부듯이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불똥이 이렇게 날라오면서 막 다발성으로 이제 막 불이 옮겨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예 이제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이고, 처참한 심리입니다, 진짜. 지금 불길이 저 앞에까지 다가왔어요. 피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집을 빠져나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빠져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민가의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불씨가 산을 넘어서 수백 미터까지 번질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굉장히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 능선을 따라서 불길이 피어오르기도 하고 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을 전체를 이 연기가 뒤덮을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큰 상태인데요. 특히 건물들은 폭격을 맞은 듯하게 검게 그을린 채 부서지기도 했고 특히 공장 그리고 농장, 가수원 모두 이제 불에 타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한 공장주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과일 업물 가격만 15억이 넘는다. 건물에 또 35억을 들였다. 이러면서 이 심각한 피해를 보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기를 나와야 되는 주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문화재도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1300년 전에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 일단 천년고찰은 안타깝게 순식간에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서 지금까지도 보존이 됐던 사찰이 천년고찰이 순식간에 7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다 탄 겁니다. 자, 이 순간에도 스님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의 대처가 눈에 띄었다고요? 맞습니다. 사찰 뒤편의 숲속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 이 스님 등 사찰 관계자들이 열심히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이리저리 뛰면서 무언가를 날랐습니다. 이 1300년 전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 천년고찰 울람사인데요. 이 안타깝게도 건물 7채 가운데 6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버렸습니다.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이 영상을 촬영했던 시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뜨거운데 라면서 자리를 옮기기도 했고 또 주변의 한 여성은 스님 대피해야겠어요 라면서 소리치는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문화재를 옮기려 애썼고 신자들이 함께 불상과 탱화 등을 긴급히 인근 박물관으로 옮겨서 문화재 소실은 다행히 막았다고 합니다. 안에 불상과 탱화는 그나마 스님들 덕분에 큰 피해는 안 당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하동군에 있는 수령이 수백 년에 이르는 은행나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고려시대 강민첨 장군이 심은 나무로 전해지고요. 나이는 90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900년을 버텨온 은행나무가 순식간에 저렇게 타버렸습니다. 자, 피해 지역이 대부분 농촌 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농촌 마을. 그래서 어르신들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외곽에 있잖아요. 한 요양병원에서도 긴박한 대피 상황이 발생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성의 한 요양병원인데요. 요양사분들이 침대 위에 환자들을 싣고 건물 밖으로 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검은 연기를 뚫고 나오면서 뒤돌아오시는 분들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요양병원에 아예 150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인근에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불을 보면 놀란 그 고령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리 힘이 없으니까 예. 걷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분들이 업고 대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빨리 산불을 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드신 분들, 이 공무원들, 그리고 이 진화대원들, 이분들의 희생이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청 산불을 진화하던 공무원 1명 그리고 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진화대원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이제 민간인을 위촉하는 인적 구성원이다 보니 더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20일 오전 11시경에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이제 산길로 올라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갑자기 그 들어 닥치는 역풍이라고 하죠. 바람이 반대로 불다 보니 갑자기 퍼진 불길에 이제 포위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진화대원 중 1명은 이 불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절벽에 뛰어내려 다리를 다친 뒤에 하마에 휩싸였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희생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이 숨진 진화대원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망한 진화대원 60대 공 씨는요. 10년간 여러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된 베테랑 진화관이었습니다. 이 92세 병든 이제 그 아버지를 수발하기 위해서 진화대 일을 택했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은 부친을 지극히 모시던 효자 중에 효자였다. 이웃들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근면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진화 조장이었던 60대 이모 씨도요.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차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면 앞장서서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녀서 가항리 공짜 택시기사로 불렸다고 하고요. 또 다른 진화대원 이 황모 씨의 사망자 이 황모 씨의 아내도 마지막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숨진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신분이었던 30대 강 씨는 2021년 창녕군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녹지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당일 근무가 아니었는데 이제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비번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투입이 됐다가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사고 당일은 강 씨의 조카 100일이어서 가족들이 점심에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하시다가 이제 연락받고 급히 뛰어가신 거군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정말 망연자실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하나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대원이 뭐 엄청난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래요. 분무기 정도 들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분들도 아니랍니다. 민간인이시래요. 이분들이 평소에는 잔불 정도 끄는 그런 임무를 하시던 분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산불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진화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평시에는 산불 예방을 하다가 불이 나게 되면 잔불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뒷불 정리하는 수준인데 예. 불이 나게 되면은 참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 일당 7만 원 정도를 받는 수준이고요. 일당 7만 원 받고 예.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거주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형 화재가 나면은 산불 관역 진화대로 차출이 되기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주민에 따르게 되면은 공시 같은 경우에도 진화할 때 보면은 분무기 정도로 끓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잔불 끄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초동 대처나 잔불 정리에 좀 비교적 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해야 할 민간인이 또 비전문가들이 소방관도 아닌데 화재 최전방에 무리하게 투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거 물론 불을 빨리 꺼야 됩니다만 정말 이런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일단 불 끄니까 현장에 막 하셨던 거 아닙니까?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침 물 웅덩이가 있었대요. 거기에 숨어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불하고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이제 헬기가 물을 부으면은 그 잔불을 이제 옆에서 끄려고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상태였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불길이 세지니까 뒤로 돌아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그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불기둥과 이제 회오리 같은 이제 불 회오리를 보니까 예. 이때 당시에 이제 거의 뭐 10초 만에 등 뒤에서 이제 불이 닥쳤다고 하거든요. 야, 조금만 늦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5명의 그 대원들이 이 화재를 진압을 하다가 옆에 이제 물구덩이를 발견을 해가지고 마침 그때 물 웅덩이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물 웅덩이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버텼고요. 그 상태에서 등하고 손하고 이렇게 중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정말 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등과 손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마침 물 웅덩이가 있었답니다.